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도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지 않아요? 해가 잘 뜨고 파란 하늘 보니까 정말 좋고, 근데 어제는 집에 가는데 낮에 조금 흐리다가 집에를 딱 가려고 자전거 타고, 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좀 운동하려고 자전거 타고 와서 이제 먼데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한 2시간 반 코스 해가지고 한 25km, 30km 정도 뛰려고 어제 마음 잡고 딱 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퇴근하려고, 손님 다 끝나서 퇴근하려고 준비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비가 우두두두두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야. 아, 비가 좀 있으면 끝이겠지 하고서 좀 더 기다렸어. 끝이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다가 갔는데, 마침 이제 가는 동안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리자마자, 버스장에서 이제 버스 타고 딱 타자마자 비가 또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내리자마자 장대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야, 소나기가. 그러더니 신발하고 옷이 반쪽이 다 젖었어요. 어제 비가 그렇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게 요즘에 우리나라 그 아열대 기후가 오면서 그런 스콜피온의 개념에 가깝게 계절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겠죠. 환경은 환경이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오신 거고, 여러분들이 또 잘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 내가 항상 생각을 두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기술적인 부분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기술이 뛰어난 건 2차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기술이 뛰어난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기술이 뛰어나는 것 플러스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인성이 제대로 돼 있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발전이 없어요. 내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손님하고 참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손님하고 즐겁게 해주고 손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고민이 있을까 고민 상담도 해주는 편이기도 해요. 많이. 오늘 이번에 오신 마지막 손님이 어디서 오셨냐면 부산에서 오신 손님이에요. 부산에서 지금 서울 오라니 지금 3개월밖에 아니 2달밖에 안 되신 손님인데, 서울로 취업이 돼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저한테 머리를 자르시는 분이에요. 한 2주, 3주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인데, 이 손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내가 서울에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에 사니까 진짜 좋대요. 정말 좋대요. 서울 사람은 서울에 와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경험했는지 제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렸어요. 처음에 올라와서 청담동에 근무하고 진짜 바쁜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와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할 때 나중에 자영업을 하신다는데, 나중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거에 10배로 더 뛰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9대1 법칙이라는 걸 항상 얘기를 해주세요. 9대1 법칙이 뭐냐면, 9명의 그럭저럭한 사람과 1명의 리더가 있으면 1명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5년 차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80%가 도살이 돼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 나머지 10%는 또 뭐예요? 그럭저럭 그냥 운영하는 사람들이고요. 10%가 정말 대박나는 집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그게 지금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자리가 이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내 마인드나 내 생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내가 10% 안에 들 수가 없어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고객이 올 수 있는, 내가 진짜 말하자면 저 원장님 성격이 걔 못 같아, 뭐 지랄 같아,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내 손님이 오겠냐 이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내가 기술이 좋아요. 손님을 상업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또한 그걸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또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업적으로 하지 않는 정말 가족까지 대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내가 손님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가 살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거를 잘
자꾸 경영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강의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강의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게 뭐죠? 인문학 강의죠. 요즘에 방송에서 강의하는 거 보면 매일 강의 엄청나게 하잖아요. 역사 강의도 있고 인문학 강의도 있고 뭐 별의별 강의가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유명한 강사님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강의를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용인 중에서도 사실 이런 강의를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 내가 잘하거든요. 내가 잘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뜯어보면 별로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의가 많은 미용인들도 보시고 동참하셔서 따라하시고 그러시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우리는 미용인들은 뭐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면 내가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상품이 누구라고 했죠? 자, 물건을 팔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상품이 뭐예요? 공산품이잖아요. 공산품도 있고 야채도 있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사람이 누가 붙어요? 점원이 붙죠. 점원이 붙으면서 요거는 뭐이고요, 요거는 뭐고, 요거는 신상품이고요, 요거는 뭐가 좋아서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죠. 그러면 고객님들은 어떻게 해요? 고객님은 그거에 맞는 거를 구매를 해서 정당한 비용을 내고 구매를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미용실에 들어오면 뭐가 상품이죠? 뭐가 상품이에요? 바로 내 자체가 상품이에요. 내 자체가 상품인데 나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하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서 손님들이 내가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시술을 받고 내가 마음에 들게 시술을 한 상태에서 다음에 어떻게 올 것이냐. 근데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손님들이 오시면 상담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담이 아주 좋아요. 왜? 손님들은 전문가인가요? 고객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객님들은요, 전문가가 아닌 애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용 쪽에서는요, 문외한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드시고 미용실에 아무리 많이 왔어도요, 프로가 아니에요. 준 전문가이고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기 다룰 때 어떻게 다뤄요? 애기 다룰 때 어른 다루듯이 막 가지고 저기 하나요? 아니죠. 애기 다루면 어떻게 돼요? 정말 조심조심 안고서 어떻게 하면 안아가지고 애가 오는 거에 대해서 보다듬어주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이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고객님들은 똑같이 애기처럼 하면 해줘보시라는 얘기예요. 고객님들은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대하면 안 돼요. 고객님들을 대했을 때는 전문가답게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고 고객님들은 애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성인이고 고객님들은 뭐예요? 애기라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품에 안듯이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 게 고객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객님 딱 오시면 뭐 하시게요? 뭐 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럼 뭐야? 나 머리 하러 왔는데? 그쵸? 서비스업은요, 나를 파시는 분이에요. 그럼 고객님 서비스업 할 때 제일 먼저 손님이 반갑게 맞으려는 게 급선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스마일, 웃어야죠. 웃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 만에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딱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초인 줄 아세요? 몇 초? 네, 3초에서 5초면 이 사람 파악이 다 끝납니다. 정말 빠나요. 딱 이래서 딱 훑어봐요. 끝!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해요. 뭐 보고 평가해요? 외모 보고 평가를 해요. 첫 번째, 옷 입는 거. 두 번째, 머리 스타일. 자, 딱 오는데 옷을 명품을 입었나, 싸구려 옷을 입었나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딱 봐서 머리를 또 봐요. 머리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머리가 이상하다. 그쵸? 정말 잘 꾸미고 다니는 손님이구나. 아니면 그냥 막 해서 아무데나 해서 저렴하게 하시는 손님이가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시면, 한 1, 2년만 돼도 그게 눈에 보일걸요? 근데 그런 손님들한테도 어떤 손님을 막느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손님을 막느라고 그 사람은 다 제쳐두고,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웃음을 잃지 않는 거죠. 항상 웃는 모습. 저는 그래서 참, 저희 부모님이 참 좋아요. 좋은 능력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항상 웃잖아요, 저는. 그쵸?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혼날 적도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왜 그러냐면 학교 다닐 때 막 혼나는데 나만 웃고 있어. 그래서 너 왜 웃냐고 해서 꼴만 맞고 그랬었어요. 나 웃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너 웃었잖아. 그러면서 꼴만 맞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인상이 이런 걸, 타고난 걸 이런 걸. 서비스업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직종이기도 했겠죠. 근데 서비스업이 나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랐겠죠. 그래서 손님을 맞이할 때 그냥 항상 웃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손님한테 하실 때는 알아주십시오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뭐예요? 상담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손님은 애기와 같다고 그랬죠? 애기와 같듯이 어때요? 상담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을 보고 손님은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맞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두상 공부 정말 많이 하죠? 두상 공부 왜 하겠어요? 두상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비교를 해가면서, 그리고 이런 머리는 예쁘긴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손질하기 드라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머리는요, 머리를 제가 커트를 잘 해서요, 손님 머리 손질하지 않게끔 제가 드라이 하지 않아도 머리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이런 거를 손님을 어떻게 보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손님한테 내가 끌려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애기들한테 어디가 놀이공원 가서 애들하고 놀 때 내가 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동해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놀아야죠. 그쵸? 그래야지 애들이 따라오죠. 근데 내가 끌려다니면서 내가 애들하고 놀아봐요. 금방 지쳐요. 애들은 2시간, 3시간 못 쫓아다닙니다. 근데 애들은 내가 끌고 다니면서 놀고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애들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고객님도 똑같아요. 고객님도 그걸 또 바래요. 그런 걸 더 바라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처음부터 상담할 때서부터 손님한테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서부터 손님한테 좋은 정보, 손님이 모질이 어떻고 어떤 상태이고 지금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두상에 어떻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주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커트를 하기 전서부터 손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알려주고, 손님의 모양이나 손상도나 이런 모든 정보를 손님한테 정보를 주시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손님이 이거는 그렇고 이건 안 됐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하시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모발이 너무 손상이 돼 있어요. 근데 손님은 정말 파마를 하고 싶어요. 근데 손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파마를 손님을 했는데 나는 손님이 허락했으니까 네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실패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죠? 헤어 디자이너가 잘못한 거죠. 왜냐면 고객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죠. 하지만 고객이 정말 그래도 나는 손상된 거 알고 있으면서도 나오지 않은 거이면서도 알면서 해야 되는 건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손님들은 나는 이걸 원했는데 난 이런 웨이브가 너무 자연스럽게 굵게 나오는 그런 웨이브를 원했는데 그게 만약 안 나왔어. 그거는 누가 컨택을 잘못한 거죠? 헤어 디자이너가 카운셀링을 잘못한 거죠. 상담을 잘못한 거죠. 그런 정보를 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뭐예요? 헤어 디자이너인 거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파마를 했어요. 파마가 웨이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파마가 너무 안 이뻐. 이 사람은 파마를 하러 왔어. 근데 예약도 이제 파마로 예약하고 왔어요. 근데 웨이브는 있어. 근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이제 상담을 해요. 손님은요, 파마가 문제가 아니고요, 커트가 문제입니다. 제가 파마 하지 않으셔도요, 제가 커트로 제가 스타일 잡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손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파마를 하시게 되면 20만원, 30만원 내가 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그 손님을 안 해드리고 커트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돈 버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도 손님한테 만족도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저한테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오죠. 올 수 있는, 근데 해도 오실 수는 있어요. 내가 파마를 해줘도, 그 상황에서 내가 파마를 해줘도 이 사람 다음에 또 오실 손님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손님을 상업적으로 되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은 돈을 아껴들여서라도 내가 스타일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저는 최고 헤어 디자이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은 나만 머리를 했지만 내가 양심적이게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했으면 이 고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동네에다가 저기 머리 되게 잘해, 정말 원장님이 정말 양심적 있어, 저기 가서 뭐를 해. 뭐죠? 소개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내가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돈을 벌지는 않지만 손님은 소개 손님을 많이 들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개 손님인데 내가 가격이 저렴한 미용실일 경우 그 동네에 손님을 데리고 오시겠지만 가격이 고가인 미용실일 경우 어떻게 돼요? 그 수준에 맞는 건데 거기 가면 이 정도의 비용을 해, 그 정도 비용을 하니까 그 정도 내고 하면 맞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님이 올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요? 생각하고요? 아, 그 정도 돈을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쵸? 예전에는 정말 웃긴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뭐냐면 저렴한 미용실을 운영할 때, 저렴한 미용실을 가게를 운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퀄리티 있는 미용실만 다니는 거야. 굉장히 비싼 손님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저가 미용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을 더 깎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게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가 미용실만 다녔어. 근데 동네 저렴한 미용실 가서는요 가격을 더 깎아요 막. 그쵸? 근데 손님들한테도 그런 거는 심어주셔야겠죠. 어떻게 해요? 저희는 좋은 제품을 쓰고 천연 제품을 쓰시고 이 정도의 가격을 하니까 이 정도에서 딱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 충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대신에 고가나 이런 다른 데보다는 좋은 제품을 쓰시고 조금 저렴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런 전략을 쓰고 특히 뭐예요? 양심적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손님한테 뭐죠? 하나도 그 방법을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것도 뭐죠?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커트를 다른 데 가겠어요? 일로 온단 말이에요. 일로 와서, 근데 그 손님 같은 경우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미용실 저한테 머리를 계속 하시다가 친구 따라서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안 예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파마가 문제가 아니었었고 커트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커트해서 수술 너무 많이 쳐서 머리가 막 날리는 거야. 근데 웨이브는 살아있어. 근데 머리가 까먹 난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 막 커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숱 정리를 다 해드리고 어떻게 해요? 커트 라인을 다시 잡아서 커트 선을 다시 정리를 해주니까 머리가 너무 가볍고 파마가 금방 새로운 것처럼 또 파마를 새로운 것처럼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손님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파마를 권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전달해 주는 거. 그거를 내가 꼭 돈을 받고서 뭐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한테 뭔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녹화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처음부터 상담할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손님들은 이 집은 양심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저한테 오게 되고요.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을 더 많이 소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하고 이제 상담을, 카운셀링이 다 끝나서 손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다 해서 이제 샴푸를 하고 이제 커트를 하든지 아니면 파마를 하든지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파마를 할 때도 파마의 성분에 대해서 손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파마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손님한테 pH 밸런스, pH 이런 거 얘기 안 하나요? 산성이고 알칼리 얘기 안 해요? 안 하나요? 네. 얘기하셔야죠. 펌제는 뭐예요? 알칼리잖아요. 그쵸? 그쵸? 알칼리죠. 염색은 뭐예요? 알칼리죠. 그쵸? 우리 그 코팅은 뭐예요? 산성이잖아요. 그쵸? 헤나는 뭐죠? 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뭐라고 얘기하면 파마를 막 했어요. 파마를 막 하는데 이제 열펌 같은 거 막 해요. 손님한테 막 하는데 손상머리는 알칼리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죠. 산성을 쓰셔야 되죠. 그쵸? 알칼리 펌제는 건강한 모에들만 해당이 되고 손상모에는 산성을 해서
자꾸 다운시켜줘야지. 그래야지 모발이 손상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그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산성을 써서. 그쵸? 거기다 클리닉 같이 넣어주고. 클리닉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고객님들한테. 손님한테 다 일일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사람일수록 손님은 믿음이 더 많이 가요. 내가 파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손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원장님은요, 짱이에요. 왜요? 제가 이렇게 미용실 돌아다니면서요, 원장님처럼 이렇게 파마하면서 모든 시술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왜요? 왜 설명해줘야 돼요? 자, 상품을 살 때 어때요? 제품을 사죠. 우리 구매하죠. 점원이 이 제품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안 해요? 해줘 안 해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제품을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생각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죠. 그쵸? 손님은 정당하게 내가 머리를 받고 있는데 내가 머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내가 정당하게 고객님은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걸 내가 설명 안 해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관이죠, 손님은.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당연히 나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 그래야지 손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님들은 더 저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저를 훨씬 더 많이 믿는 거죠. 그리고 손님이 모발의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손님한테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내가 지식이 쌓여요. 손님을 가르치잖아요. 손님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누르겠습니다. 자, 손님들한테 이제 2부입니다. 손님들한테 어떻게 해요? 지식을 전문적으로 해줘야죠. 내가 고객님들이 저한테 돈을 내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리고 그렇게 지식을 전달해 준 것과 동시에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손님들한테 하나라도 정보를 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고객님한테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상품에 대한 머리를 판매하는 데는 상품을 전달해주고 또한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어야지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서 있는데 손님한테 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손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손님들한테 우리는 등급적으로 참 잘 맞추거든요. 그러면 샴푸를 막 했어요. 연화를 막 갔어요. 샴푸실 가서 우리는 등급적으로 맞춰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저희는요 다른 데보다 달라요. 뭐가 달라? 저희는요 알칼리폼이 있죠. 파마는 알칼리폼이에요. 그럼 샴푸에 가서 막 해서 산성으로 우리는 막 작업을 막 하거든요. 산성 작업해서 등급적으로 막 맞추거든요. 저희는 이게 달라요. 알칼리니까 산성으로 우리는 바꿔서요. 머리를 손님이 모발이 손상이 안 되게끔 급격하게 산성을 맞춰서요. 우리가 등급적으로 맞춰서 모발 손님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그럼 손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 여기는 확실히 뭔가 달라. 전문가 느낌이 나. 근데 우리는 맨날 얘기하면 뭐인 얘기예요? 연예인 얘기하죠. 연예인 얘기, 내 인생 얘기. 난 그 아줌마들 오면은 신랑 얘기. 젊은 여자나 남자들 오면은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도 좋지만은요, 일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손님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머리를 시술하는 이 머리 하는 것 자체가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손님이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런 얘기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손님 머리 한 파마만 하러 오려면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쵸? 그 긴 시간 안에 그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요 정말 짧습니다. 10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런 얘기를 먼저 다 하셔야죠. 그게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인 거죠. 그쵸? 배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님한테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아셨나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샴푸를 또
다 끝나고서 파마를 말았어요. 파마 말고 이제 중화를 다 했어요. 중화하고 이제 나오시죠? 머리 말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 말릴 때 어떻게 가르쳐줘요? 고객님한테 머리 가는데 그냥 가세요 그래? 그럼 집에서도 손질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세요? 아니잖아요. 가장 머리를 했을 때 가장 예쁘게 머리를 스타일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또 저희가 할 일인 거죠. 그쵸? 어떻게 하면 머리가 예쁘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머리가 손상 없이 머리를 만들 것이냐,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샴푸를 하고 나서 에센스 바르는 건 기본이고, 그쵸? 머리를 말릴 때는 우리가 뜨거운 바람을 말릴 것인지 찬 바람을 말릴 것인지 어느 방향, 앞으로 말릴 것인지 뒤로 말릴 것인지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려줘야겠죠. 그럼 뿌리부터 말릴 것인지 내부부터 머리를 말릴 것인지, 아니면 모발 끝부터 말릴 것인지, 이런 모든 게 다시 손님들한테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완전 애기 같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 미용실에서만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용실에서만 손질을 할 수 있는 거, 미용실에서만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손님들한테는요, 지식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이 고객님이 항상 내가 머리를 손질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뭐예요? 만들 수 있게끔 내가 손님들한테 가르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실은 매출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출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잘 주위에서 잘 보시면은요, 그런 카운셀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상담, 손님들한테 그런 정보를, 지식을 전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수록요, 판매 왕이에요. 매출 1위가 많고요. 그런 선생님들이요, 대체적으로 제품도 잘 팔아요. 제품은요, 당연히 손님들한테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홈케어 제품이잖아요. 좋은 파마를 말고 좋은 커트를 하고 손님의 두피 상태를 내가 컨트롤해서 딱 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맞춰서 제품을 컨택을 잘 해주는 것도 손님한테 해주는 배려입니다. 저 제품을 팔아서 손님한테 이익을 크게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손님이 이 제품을 썼을 때 만족도, 요즘 같은 경우 탈모도 많잖아요. 그쵸? 특히 여성 탈모도 많고 남성 탈모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샴푸를 하나를 선택을 주는 것도 잘하는 거고, 하다못해 에센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실리콘이 되게 많잖아요. 실리콘, 논 실리콘이라고 해도 사실 뒤집어 보면은 디메치콘이라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런 성분 자체도 이런 디메치콘 성분이 들어있는 상태는 두피를 바르지 말고 됐으면 모발 끝에만 바르시고요. 뭐 이렇게 상담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성분을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하다못해 샴푸를, 요즘 탈모가 정말 많은데 탈모의 주범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샴푸의 성분 때문에 탈모에 죽음인 게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설페이트예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석유화학에서 계면활성제가 어때요? 너무 샴푸를 많이 하다 보니까 pH선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pH선이 나오면서 pH 밸런스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4.5에서 5.5의 pH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우리가 계면활성제가 화학 계면활성제이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두피의 세정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두피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가 내가 pH 4.5에서 5.5를 맞춰야 되는데 pH선이 없어. 샴푸가 너무 많이 뺏어가는데 얘는 모르잖아요. 내 피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 두피에 유분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샴푸 바꾸면 다 없어져요. 그거 하나만 바꿔줘도 그게 다 없어지는데, 그런 걸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그런 성분 자체가 설페이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또한 디메치콘 같은 경우는 우리 장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여성 질환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디메치콘에 있는 성분 자체가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 여성 호르몬은 거의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어떻게 해요? 내 몸속에 쌓이는데 어디 몸속에 쌓여요? 여성 생식기관에 쌓인단 말이에요. 왜? 여성 호르몬하고 얘네들 몸이 혼동을 하거든요. 여성 생식기관에 그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쓰면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논실리콘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겠죠. 그게 뭐예요? 디메치콘이잖아요. 에센스, 린스, 우리가 쓰고 있는 클리닉이라는 모든 제품에는 디메치콘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린스 같은 경우는 디메치콘 덩어리예요. 그럼 그런 제품을 우리가 상담을 해서 손님들한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방부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방부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남성 생식권에도 문제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방부제는 남성 생식권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내가 알고서 손님한테
전달해 주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을 때 정보를 줘서 이 분들이 내가 집에서 손질하는 거나 제품을 어떻게 컨택을 쓸 수 있을지를 내가 충분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왜? 나는 헤어 디자이너거든. 이건 내 직업이거든요. 내 직업인 사람이 그거를 설명을 못했어? 안 한 거는요, 손님한테 방관한 겁니다. 손님한테 정당하게 페이를 받고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못 하신 거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내가 이 정도 페이를 받았으면 고객님들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내가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커트를 잘했어? 파마를 잘했어? 이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서비스업은 뭐예요? 내가 파마를 해서 커트를 해서 내가 아무 말 없이 한 그 부분이 가격이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니고요. 이 손님이 집에 가서 손질하게 편하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모든 지식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거까지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감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손님들은 어떻게 돼요? 손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식을 전달해 주셔야죠. 하다못해 손님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드라이잖아요. 그럼 드라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앞머리 드라이 할 때 어떻게 돼요? 앞머리 뿌리 살릴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드라이 할 때 배웠죠? 어떻게 해요? 드라이를 살짝 들어서 90도 살짝 들어서 아니면 120도로 딱 들어서 온비스 만들어 주십시오. 고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똑같이 얘기를 해주세요. 앞머리는요, 이렇게 드시면 앞으로 이렇게 90도로 들으면은요, 여기 자국 남아요. 뒤로 완전히 젖혀주세요. 그리고 롤을 여기 이마에다 내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다 대시고 그냥 올리시고 하나 둘 셋 하고 꼭 식힌 다음에 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앞머리가 살아야 안 살아요? 그걸 살죠. 근데 내가 드라이 할 때 무조건 드라이 하면 열이 식기도 전에 내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더 가면 갈수록 더 부시해지죠? 볼륨은 안 살고, 머리는 자꾸 죽고, 드라이 했는데 머리는 죽고, 머리는 더 많이 상하고. 그쵸? 근데 내가 뿌리를 딱 들여놓은 상태에서 열을 롤을 딱 놓고, 열 하나, 둘, 셋 딱 주고, 식은 다음에 딱 뺐는데, 단번에 됐어. 그리고 훨씬 더 오래가. 고객님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감동하죠. 이런 지식도 또한 뭐죠? 고객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손님들한테 그냥 무조건 커트해주고, 머리 해주고, 아무 말 없이 파마해주고,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손님들한테 전달해줄 지식까지 전달해주지 못했다는 거는 손님을 방관한 겁니다. 손님한테 뭔가를 전달해줄 거를 내가 안 해줬다는 거는 헤어 디자이너로서 내가 서비스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못 하신 거예요. 서비스업이잖아요.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비스업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져야 돼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이 말이 없으면 손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시장 한번 가보세요. 시장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만 팔려고 엄청난 사람이 목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제품 홍보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정말 삶의 그 얻은 철학이에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고 나한테 오거든요. 그쵸?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용실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매출이 높아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고객님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매출이 높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단골 고객도 더 많아요. 항상 손님들한테요, 내가 단순하게 그냥 머리만 해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손님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다른 디자이너도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제품을 이나 헤어에 관련된 거 아니면 화학 공식이나 이런 거를 공식을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화학 공식을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야? 내가 과학자야? 내가 제품 생산할 거야? 아니잖아. 그럼 이 성분이 어떤 거라는 거는 영문이 있으면 영문으로 따뜻하게 외워서라도 알고 있어야지. 수두로 나올 시리설페이트 뭐야? SLS잖아. 이렇게 외워서 이게 설페이트가 어떤 게 안 좋은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성분 정도는 기본적인 성분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쪽이 좋고 어떤 쪽이 나쁜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학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과학자고 내가 제품을 생산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손님들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생각을 하시면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이로운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님들한테 가장 내가 작은 지식이라도 손님들한테 줬을 때 손님이 조금 집에서라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머리가 손상이 안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지식 전달을 손님들에게 해주는 것 자체는 어때요? 헤어 디자이너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감입니다. 아셨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요 손님들한테 항상 뭐든지 많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뭐 제품, 클리닉 제품을 좋은 걸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손님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손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로서 최고의 손님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앞으로 힘내셔서 말을 많이 합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꺼야죠.